아미행에서 가장 유명한 대성당이다. 13세기에 지어진 이 성당은 성경의 등장인물들 조각이 많은 걸로 유명하다. 정면 좌측에 12사도상, 중앙에 예수상, 우측 사인의 예언자상 조각이 특히 유명하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는 명성답게 내부가 웅장하다. 육중한 돌로 지었음에도 내부는 밝고 화사하다. 왜 아미행 대성당을 최고의 고딕 양식 성당이라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번엔 아미행의 또 다른 자랑, 작가 쥘 베른의 집으로 가본다. 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쥘 베른. 그는 1828년 랑트에서 태어났지만 40대 이후 이곳 아미행에 정착해 여생을 보냈다. 첫 성공작인 기구를 타고 오주간에 나오는 기구가 보인다. 이 밖에도 그의 소설 작품 속 소품들이 진열돼 있다. 그의 상상력은 지금 봐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한 방은 나도 읽었던 소설 해저 이말리의 조타실처럼 꾸며져 있다. 또 다른 방. 그의 대표작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기념하는 방이다. 바닥엔 소설 속 영국인 포그가 80일간 여행한 루트를 그려놨다. 그는 소설을 쓰기 전 관련 서적을 수없이 탐독하고 자료조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덕분에 그가 소설 속에서 묘사한 원자력 잠수함, 달세계 여행 등 실제로 실현된 게 많다고 한다. 새삼 작가의 힘을 느낀다. 이제 아미행의 유명 정원을 보러 갈 차례. 관광버스가 잔뜩 주차된 이곳은 오르티오나주라는 곳이다. 솜강의 저지대 습지에 물길을 내고 흙을 도두어 그 위에 집들이 있는 곳으로 일명 북쪽의 베니스로 불리는 곳이다. 배를 타고 가면서 각 집의 정원을 둘러보는 투어가 인기다. 드디어 출발! 물가 풍경이 아름답다. 물길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조금 가다 보니 드디어 집이 나타난다. Il revient à ma mémoire des souvenirs familiers. Je revois ma blouse noire lorsque j'étais 그런데 écolier. 본인이 아니라 수상정원 관광객을 위해 꽃들을 내놓은 게 눈에 띈다. Chantais à pleine voix des romans, 다리 위에 제라늄 화분이 예쁘다. vieilles chansons d'autrefois. 집과 집 사이에는 어김없이 물길이 있다. 아마 배수로인 것 같다. Bercé de tendre insouciance. 식물만이 아니라 조경에 소품을 많이 사용한 집들도 눈에 띈다. Mon village au clocher 조금 더 가니 넓은 수로도 나온다. où les 과하지 않은 집들이 자연과 어울려 아름답다. ont partagé mon bonheur. Oui, je t'aime et je te donne ce 근데 poème. 물가 멀리서 뭔가 움직인다. Oui, je t'aime. 가까이 가보니 물새와 새끼가 있다. La douleur. Douce France. 혼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새도 보이고 못 위의 이 녀석은 우리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조금 더 가니 무슨 표지판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악어 주의? 수영 금지라고 적혔다. 설마? 알고 보니
그냥 주인장의 유쾌한 장식이란다. 이건 뭐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는 남녀의 다리, 그리고 울랄라? 이 집은 정원의 소품들이 좀 과한 듯하다. 갑자기 나타난 이건 황야의 무법자? 그런데 손엔 물조리개가 들려있다. 정원상가 보다. Dans la joie ou la douleur. 그나저나 저지대 습지를 이렇게나 멋지게 바꾸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이 들었을 것 같다. Bercé de tendresse ou silence, je t'ai gardé dans mon cœur. 지금도 매년 물속 흙을 위로 퍼내줘야 한다고 한다. Dans mon 이런 독특한 환경 덕분에 이곳은 아이들의 환경교육 장소로도 유명하다. 순식간에 40분간의 수상정원 투어가 끝났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C'est quand même des jolis jardins. Je sais pas si c'est les plus beaux de France, mais en tout cas, c'est quand même un petit endroit de paradis, un peu sur la gauche, sur la droite. À chaque fois on regarde, c'est vrai qu'on s'émerveille à chaque fois. 인구 13만 명의 큰 도시인 아미엥. 그 바로 옆에 전체 규모 약 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의 습지가 아직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 Et c'est-à-dire qu'en fait, il y a un cercle vertueux qui existe entre le visiteur qui va prendre ses billets chez nous et nous, on va permettre à nos propriétaires de faire des berges à prix coûtant. D'accord ? C'est-à-dire que l'association ne prend pas de marge. L'association, en fait, tout l'argent qu'on récolte, il est réintégré directement dans le site pour sa protection et sa sauvegarde. 이제 기술을 남으로 돌려 무려 670km를 내려간다. 내가 꼭 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다. 미디 피레네 지역에 있는 파디락 동굴이다. 하늘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원형 구멍이 싱크홀처럼 수직으로 뚫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 본다. 난간 너머 수직으로 떨어지는 넓은 구멍이 아찔하다. 깊이가 무려 103m에 이른다고 한다. 구멍지름 35m, 둘레만 100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다. 계단 안간의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인다. 워낙 깊다 보니 엘리베이터까지 다닌다. 다들 신기한가 보다. 1억 8천만 년 전에 생성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인 파디락. 얼마나 큰지 옆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가 왜소하게 느껴진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직의 둥근 형태가 생겼다는 게 신기하다. 마침 방문한 날이 동굴 음악 축제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 모두들 한여름인데도 긴팔옷에 여벌옷까지 챙겨왔다. 동굴 안은 연중 13도로 춥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눠주는 양초 등불을 들고 드디어 내려간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모두가 아래를 주목한다.
Yeah, you can pray on. Pray on. Lord, get you down. 울리는 노랫소리가 심장까지 와닿는 느낌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내려간다.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다. 아까 노래를 부른 지점은 지하 75m. 다시 30여 미터를 더 내려간다고 한다. 지하수가 콸콸 흐르는 모습을 보니 좀 무섭다. 드디어 나타난 평지에서 약 500m를 더 걸어서 이동한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선착장이다. 지하 103m의 강이 있다니 신기하다. 위에서 노래하던 가수와 아카펠라 팀도 배를 타고 있다. 사공이 발로 밀어서 출발. 노를 물 아래 바닥에 대고 밀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수평으로 나 있는 동굴의 길이가 무려 20km에 달한다고 한다. 이때 어딘가에서 들리는 소리. 동굴 속 배 위에서 듣는 노랫소리가 환상적이다. 계속 물이 떨어지는 광장 같은 곳을 지나 1km 가까이 되는 맞은편 선착장에 도착했다. 또다시 앞사람을 따라 걷는다. 가다 보니 엄청나게 넓고 높은 공간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곳엔 아무 조명이 없다. 반전이 재밌다. 그랜드 돔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공간에서 울리는 노랫가락이 일품이다. Une superbe voix, j'ai rarement entendu une voix comme ça. Elle n'a pas besoin de micro, elle n'a pas besoin d'amplificateur, tout le monde, c'est magnifique.